안녕하십니까. 김꽃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산업단지 조성과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근규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2페이지. 제3산업단지가 저희가 개발계획이 충청북도에서 승인 나서 고시되기 2015년 12월 31일입니다. 그때 총 사업비가 1,320억이었는데 지금 2017년 6월 달에 승인 받으려고 했던 승인 신청서에는 1,957억 원으로 637억이나 증감을 하였습니다. 시장님, 이 변동된 거는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렇게 사업비가 변동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우선 저희들 초기에 2012년도에 이걸 갖다가 용역했을 때에 비해서 기본적인 이제 주가 상승 요인이 우선 있고요. 관련된 그 사업비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 사업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용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공공 폐수 시설 관련된 것, 또 진입도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변경된 사업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추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양한 추가 요인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하지만 그 토지 그 상승비가 지금 올라갔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하고 이렇게 큰 변동 요인이 많습니다. 지금 이 1,957억에 보면은 국비가 381억이고요. 도비가 76억. 도비 76억은 저희가 3산업단지 조성비로 받아온 게 아니고 지역균형 발전 사업비 230억, 그 중에서 저희가 한 130억 원은 이쪽으로 투입을 하겠다 해서 지금 온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비 지원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120억, 개발공사가 지금 1,381억 원으로 당초 계획했을 때는 분양가가 38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637억이 증감함에 따라서 분양가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분양가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양가는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긴 곤란하고요. 일단은 기존에 있던 것에 비해서 분양가 원가가 좀 많이 증가된 상태라서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좀 서로 간에 좀 분담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충북개발공사에서 대략 한 70억 정도의 예산을 부담한 효과를 거두는 거죠. 개발공사 자체에서의 수익을 좀 예상 수입을 줄이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잉여되는 미분양된 토지에 대한 인수를 당초에는 이제 60대 40으로 재산이 60%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했는데 이러한 이제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100% 미분양분을 인수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제천에는 0%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천에는 좀 예산에 대한 부담이 줄기 때문에 대략 한 80억 정도를 이제 제천에서 추가 부담을 하면 미분양 우려에 따른 토지에 대한 그 예산 소요되는 것에 비해서 적정한 그런 분담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남는 그 분양가는 대충 따져보니까 한 40만 원 중반대, 정확히 아직 개수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45만 원 정도 전후로 하면 저희가 당초에 목적으로 했던 저희와 이제 유사한 인근 지역의 토지 충주 산단을 중심으로 했을 때 토지가 이제 63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니까 상대적인 그 토지의 경쟁력은 충분히 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잠정적으로 분양가 협의가 한 45만 원 정도고 내외. 개발공사에서 수익금 한 70억 원을
수익을 내지 않고 투자를 하시겠다는 얘기고, 제천 시비가 120억 정도였는데 80억을 더 추가해서 한 200억 정도 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신 건가요? 네, 잠정적 네, PPT 3페이지 보여주시면 세부 내역이 저희가 이 3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조성비하고 그 다음에 기반 시설 공사비인데요. 지금 보상비가 371억 원으로 한 170억 원이 상승을 하였고, 기타가 뭐 일단 공사 비용, 네, 기타 비용이 330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반 시설에서 뭐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수종말 처리자, 2, 3단 연결도로 해갖고 한 136억 원이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2012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시에 나온 걸로 저희가 하다 보니 지금 사업비가 많이 변동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뭐든지 2015년도에 기본계획을 승인받을 때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할 때 기초조사가 부실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희가 이 분양가는 다른 지자체 하에 산업단지하고 경쟁력입니다. 근데 38만 원대는 저희가 2018년도, 19년도에 준공했을 때는 경쟁력이 있다. 그런데 지금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총괄해갖고 지금 한 637억 원이 총사업비가 증가됐는데, 지난주에 언론에서 한 250억 원이 증가됐다. 그리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한 250억이 증가됐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1320억에서 한 1570억이 증가됐는 줄 알았어요. 총사업비가. 근데 지금 보면은 1570억 정도가 아니란 얘기죠. 그 250억이 증가됐다는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저 언론 보도를 뭐 참고하시죠. 저는 지금 그 언론 보도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잠깐만 답변하고 이렇게 하나 있는 것이, 분양가가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40만 원 이하가 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 담당 부서하고 각종 기업의 투자유치 선정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쭉 점검을 해보니까 45만 원대 선에서 예상된다는 얘기를 듣고도 굉장히 경쟁력 있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의원님 진짜 조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 기반 시설은 대부분 이제 국비와 도비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보아서는 뭐 저기 크게, 물론 뭐 시비가 아주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많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가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뭐 약간 한 5, 6만 원에서 7, 8만 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대규모의 기업이 들어올 때에 지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업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가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제3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금 예정돼 있는 총 사업비가 1957억 해가지고 637억이 증가됐고요. 우리 지금 분양가는 45만 원 중반대에서 지금 협의 중이고, 추가적으로 개발공사하고 시비 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 4페이지 보여주세요. 이제 우리 그 추진 현황을 보면은 2015년도 12월에 저희가 최초로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받았고, 이거는 도지사 승인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고시를 했고, 2016년 7월 달에 1회 변경 승인 고시를 하였습니다. 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변동이 있어서, 그 다음에 2016년 9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 결정 내용을 공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고요. 2017년 1월 달에 우리 공양주민센터에서 3산업단지 주민 의견 청취 및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2017년 5월 달에 우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이 왔었고, 그 당시에 한 20가지 항목의 그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 5월 24일 날 저희가 여러 가지 보완에 대한 회신을 하고,
그 중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같은 지금 매립 시설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2017년 6월 21일 날 충청북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이 실시 계획 총사업비 포함해서 모든 계획을 승인받을 예정이었는데 이게 다음 달 7월로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또 맞죠? 네. 네. 정부 조직 구성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경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PPT 5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이제 폐기물 처리 계획이 당초 기본 계획을 받을 때 저희가 폐기물 발생량이 한 15,000톤을 예측을 하고 기본 계획할 때는 제천시나 인근 지역으로 위탁 처리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예정돼 있는 승인 신청서에는 지금 매립시설 면적이 한 16,000 평방제곱미터, 그 다음에 매립 용량이 18만 8천 세제곱미터, 매립 기간이 약 10년 정도로 해서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지금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제1산업단지에 있는 폐기물 매립장의 당초 허가보다 17만 3천 세제곱미터였거든요. 용량이. 그 용량보다도 지금 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진행 과정을 보면서요. 솔직히 폐기물 매립장은 저희 제천시에 현실적으로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남동 폐기물 매립장을 제2사 모사가 이제 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법적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는 거는 제천시에 또 다른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원주 환경청에서 보완 요청 온 지 13일 만에 단독 우리 그 투자 유치과 제3단 조성팀에서 단독으로 결정해서 13일 만에 폐기물 매립장을 만들겠다고 지금 회신을 보냈습니다. 우리 그 시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거를 13일 만에 폐기물 매립장을 만들겠다고 하겠다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우선 이제 조금 지금 이제 1산업단지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2산업단지도 당초에는 폐기물 매립장이 이제 필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제척 사유를 둬서 그 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건립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적 절차를 이행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건에 의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데 저희들은 사실 당초 계획에는 폐기물 매립장을 건립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내다 보니 환경부에서는 기본 요건상 법적 요건에 따르는 좀 절차를 이행에 따른 취지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행정적 대응으로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한 부가 계획을 추가로 낸 것이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폐기물 매립장 문제는 지금 현재는 이제 예상되어 있는 지역 폐기물이나 각종 폐기물에 대해서 매립한 것까지는 가능한데 매립으로 해결할 수는 가능한데 처리해야 될 폐기물의 경우에를 이제 예를 들자면 그것은 위탁 처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들의 원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금 환경부의 계획 승인 단계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아예 원천적으로 좀 배치에 청하고 하는 것은 논의 구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행정적 대응을 해준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논의할 주제가 안 된다고요? 지금 예를 들면 이 산업단지에서도 폐기물 매립장이 건립해야 된다는 것이 환경적 그런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산업단지를 분양을 다 마감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의 폐기물 매립장이 필요하지 않고 위탁 처리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폐기물 매립장을 건립하지 않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한 이치를 원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산업단지는 약 40만 평이고요. 네. 지금 3산업단지는 만들려고 하는 게 33만 평. 부지도 더 작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네, 아니 비슷한 게 아니고 한 6만 평 차이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산업단지는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행정 대응을 해서 저희가 폐기물 매립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같은 근데 위치라고 저는 같은 말씀드리거든요. 위치인데요. 그러면 제3산업단지에 굳이 저희가 지금 제천시에 해결되지 않은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도 갖고 있고 우리 제천 시민이 여러 가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상황에 13일 만에 이 폐기물 매립장을 법적 사항이라고 행정 대응도 하지 않고 바로 계획을 수립해갖고 보낸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시민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 산업단지의 사례를 원용하시면 되겠다고 저는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간주하겠습니다. 네, 법적 사항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폐기물 우리 그 시설 설치 촉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면적이 15만 평 이상이고 연간 그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일 때 폐기물 매립 시설을 해야 된다. 이게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는 기본 계획을 할 때 폐기물 양을 15,000 정도로 예측을 하고 저희가 폐기물 매립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위탁 처리하겠다고 기본 계획을 세웠는데 환경 영향 평가하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지만 제천시는 15,000톤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대응도 충분히 해본 이후에 또 이 폐기물 매립장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제천시 시민적 합의도 되지 않았고요. 우리 제천시에 여러 가지 폐기물 매립장 관련돼서 큰 사안이 2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천시에서 과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요구한다고 해도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폐기물 매립장 계획을 세운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산업단지 사례를 원용하시면 된다고 이 산업단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사례가 네, 있기 그 정도로 때문에 하셔요. 저희가 행정 대응을 여러 절차를 밟아서 하면 결국에는 폐기물 매립장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시장님? 네. 행정 대응을 제대로 하면은 이 산업단지처럼 폐기물 매립장을 안 만들어도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그런데 행정 대응을 하지도 않고 아니 저기 우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이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 중에 하나를 이렇게 다 완공된 이후의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서 뭐 자꾸 토론하기 죄송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제3산업단지의 경우만 하여도 이것은 뭐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우리 저 2산업단지하고 좀 달리.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 매립시설 면적이나 또는 그 매립 용량 이런 것들은 매립장 추가 설치에 따른 일정한 그 절차를 밟아야 그래야 그것이 나머지가 이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것이 행정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즉답을 다 정확히 하자는 것을 이해하시되 이 산업단지의 문제를 원용해서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걸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 폐기물 그리고 아까 저 말씀 중에 매립장 두 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천남동하고 왕암동. 그거는 이 당시에 계획할 당시에는 천남동 폐기물 매립장이 승소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5월달에. 저는 이제 그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소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6월 22일 날 승소가 됐으니까 항소심이 그때까지도 승소 안 했던 얘기인 네, 거죠? 그때까지도 천남동 폐기물 매립장조차 해결되지 않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는 천남동 거예요. 폐기물 매립장 건은 뭐 시에서 잠깐만요. 어떻게 네. 대처하는지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저 공식적으로 설명 안 이 드리겠습니다. 상황에서 네. 우리 지금 시장님 답변상 행정 처리 상황 중이고 그래서 즉답은 어렵고 우리 그 완공된 이후에 그 적극적으로 토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승인이 만약에 예정돼 있는 대로 7월 달에 저희가 제3산업단지 승인을 받으면 3산업단지에 폐기물 매립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의 경우를 원용해서 답변을 하는 거니까요. 그 정도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산업단지를 그런데 원용해서 잠깐만요.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직 그걸 얘기 안 불합하지 끝났습니다. 마시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지금 제3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사업비가 증가됐고 어떤 계획에 폐기물 매립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섰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
누구한테 먼저 알려야 됩니까? 이런 상황들은 의회하고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서 저희가 같이 대응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 폐기물 매립장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이 원론적으로 토목하시는 토목직이 지금 이걸 담당하시고 계신데요. 폐기물 매립장은 우리 환경부서입니다. 도시미화과 소속. 그 도시미화과에서는 2건의 폐기물 매립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힘을 거기다 다 쏟고 처리하고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도시미화과하고는 협업조차 하지 않고 우리 그냥 13일 만에 우리 지금 산단 조성팀에서 결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제천시 행정이 이중적 태도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폐기물 매립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13일 만에 결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충분히 제천시가 맨 처음에 얘기한 15,000톤 정도를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고 하면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2만 톤 이하로 떨어뜨려서 우리가 폐기물 매립장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회신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15,000 이나 2만이나 그 주장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 허수입니까? 결국은 기업이 유치된 이후에 그 폐기물 나오는 것이 측정될 텐데 그렇게 지금 허수를 가지고서 계속 논란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주환경청에서 얘기하는 뭐 그 폐기물 양도 허수일 확률이 높습니다. 허수라고 저는 간주하죠. 지금 그거를 이산업단지의 인증을 사례를 간주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 정도는 다 이해하실 거라고 잘 알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럼 우리 시민들이 제3산업단지에 우리 왕암동 같은 폐기물 매립장을 만든다는데 동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천남동도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단답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 시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시장님도 동의하지 예. 않는데 예. 그러면 이거를 충분히 행정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나 아니면 의회나 아니면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하고 해서 의원님 저기 환경청하고 제3산업단지 대응을 조성 해야죠. 의원님은 제3산업단지 조성하는 그 처리 절차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좀 생각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이 그죠? 아니 그러면 저희가 없던 폐기물 매립장을 3단에 조성하겠다는데 이보다 지금 더 2, 3단에 문제가 조성을 없으니 했던가요? 2, 2,3단도 3단도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는 폐기물 그 배출업소를 각적 유치하지 않고 친환경적 기업으로 전환시켜가면서 제3산업단지가 제천시의 지역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서 좋은 유리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우선이지 지금 말씀처럼 뭐 이게 15,000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을 하다가 세월 다 갑니까? 그래서 이 산업단지의 사례를 준용해서 말씀드렸다고 제가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린 것을 그러면 우리 이해하셔서 시장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계획은 잡았고 이 승인은 산업단지의 받겠지만 사례를 원용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논의가 있는 구조 상황에서 그렇게 다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아니 진행되는 논의 과정이 아니고요. 승인 신청서가 이 완성이 산업단지 됐고요. 승인 청할 때는 그러면 잠시만요, 왜 시장님. 그동안 문제가 안 됐을까요? 잠시만요. 예. 우리 그때 시민들이 다 몰랐습니다. 제가 이 산업단지에도 폐기물 매립장 계획이 있었다가 변경되고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대부분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만 해도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이유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폐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뭐 논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게 그 절차가 충청북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이 사항이 결정이 됩니다. 사업비나 우리 폐기물 매립장 같은 여러 가지 조항들이요. 그러면 그 결정된 그 계획에 그러면 우리 지금 시장님 말씀으로는 이산단의 예를 들어갖고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원주환경청이 허수를 얘기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잖아요. 입증을 하고. 원주지방환경청도 거기는 이제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입장에서의
허수일 거고 우리 시는 시대로 우리가 추진하는 계획상에 허수가 있어요. 서로 간에 실제적인 그 오염에 대한 그 폐수 그 폐기물 처리 양은 실제적인 기업이 유치되면서 이게 확정되기 때문에 그 기업할 때 폐기물 양산하는 업체를 유치하지 아니하고 친환경적인 그 폐기물이 가급적 적은 쪽으로 해서 그 총량에서 이렇게 문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 산업단도 결국은 제척을 시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삼산단도 지금 우리가 융복합 바이오 그다음에 건강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환경부 입장에서만 보면 이걸 산업단지를 해놓으면 웬만한 기업이 다 들어온다고 판단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중간점에 서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제천시의 기업 위치와 또 시민들의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의원님이나 시의회나 시가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럼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폐기물 매립장 계획을 우리 승인 신청 받을 때 계획을 빼겠다는 얘기신가요? 이 산업단지의 이 산업단지에서 진행한 것과 같이 원용해서 이해하시면 좋겠다. 아니 원용해서 이해한다는 거는 이 산업단지 얘기고요. 똑같이 산업단지 그러면은 승인 신청은 하겠다는 얘기신 건가요? 지금 승인 신청은 법적 요구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3만 이상이 발생한다고 간주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과하고 의논하고 해서 행정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아니면 입증이 안 되면 2만 톤 이하로 떨구지 못하면은 유치 업종을 바꿔서라도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야죠. 그건 우리의 의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셔야죠. 아니 환경부는 이 정도 되면 대충 한 30만 평 이상의 이런 규모의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이 정도의 여건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가서 폐기물 매립장이 꼭 만들어야 되느냐 여부는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그러니까 배출량에 따라서 틀려지는 그런 이제 확정되지 않은 거를 저희가 예측을 하고 이산단처럼 안 만들었으니 안 만들겠다. 누가 시민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동의하겠습니까? 계획에 승인에 도에서 그렇게 폐기물 매립장을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정도의 폐기물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폐기물 매립 시설을 하겠다고요. 그거는 환경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정도의 폐기물이 발생됐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예요. 우리는 그 이하로 발생되면 거기 알다시피 천연물 산업과 그리고 한방 바이오 산업과 또는 융복합되는 나노 산업이나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지정 폐기물이 양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부는 기본 요건상 정부 두드러기 아니라 요건상 그래도 이 정도 되는 규모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보완적으로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설립하는 계획이 저희가 아니에요. 맞춰야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과연 우리 승인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는 제천시 행정으로 봤을 때는 제3 산업단지에 폐기물 매립장을 만들겠다라는 걸로 다들 받아들이지 이거를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는 하지 않겠다? 그거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할까요? 글쎄 그건 신뢰도의 문제를 말씀하시면 그 환경과 그다음에 오염되는 그 토양 또는 그 지역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저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시민들도 믿고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자체로 문제된 것이 아니잖아요. 부실 시공, 불법 매립 이것이 문제였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그 당시 현역 의원이나 또 지역사회도 많은 부분들이 법적 처벌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추진 의지를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하면 충분히 알 거라고 봅니다. 저희 충주 메가폴리스에도 2016년도 작년에 준공이 돼서 거기는 56만 평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매립장이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충주시에서도 90% 이상이 지금 다 찼다. 용량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지정 폐기물을 매립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 폐기물을 넣을 수 있는 매립시설이 설치가 되면 전국에 있는 지정 폐기물이 올 것이며 1년 안에 거의 다 꽉 차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부 지금 입장에서는
어디 한 군데든 지금 용량 증대는 무조건 해준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8만 8천 세제곱미터로 용량을 지금 예측한다고 하지만 이게 100만이 될지 150이 될지 200만이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립장 시설은 이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 깊이로 파기 때문에 충분히 땅속 깊이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면 용량이 100만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지금 제3산업단지에 조성을 한다고 또 한다고 하니 저는 심히 우려스럽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천시 행정적으로 지금 대응이 왜 13일 만에 결정하고 왜 의회나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냐. 이거 의도적으로 숨긴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얘기 안 해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기는 너무 의도적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는데요. 아니 의도적이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이 사실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막 경광부에 하듯이 엮지 마세요. 충주에 있는 폐기물 매립장하고 충주에 있는 산단하고 저희 제3단하고 성격이 달라요. 아니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을 봐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저희 실제적으로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게 제천시 관내 업체 그 매립 양은 한 2%로 예측을 합니다. 다 전국에서 하고요. 그 당시에도 그게 먹튀한 사업자가 저지른 불법이죠. 그러니까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을 봐도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얘기하는 그 규모라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의 문제고요. 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폐기물 매립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안 만든다는 겁니까? 2, 3단의 사례를 원용해서 이해해달라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그 정도도 이해 못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꾸만 그 이렇게 정도가 아니고요. 어거지로 자꾸 이렇게 꼬집으려고 하지 마시고 2, 3단 사례하고 어거지가 똑같다 아니고요. 이렇게. 이거는요. 지금 제3단의 폐기물 매립장을 만든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7월달에 이대로 승인 신청을 받겠다는 얘기인 거죠? 환경 영향 평가에 관련된 사안은 법률적 절차들을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부서뿐만 아니고 제천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 그리고 환경부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까지 제가 전화로 물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전국적으로 지정 폐기물을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니고 지금 이 모든 지정 폐기물은 국가가 만들어서 국가가 관리하는 차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 여러 그 요구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국적으로 제천뿐만 아니고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문제와 비리와 또 이권 개입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복마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자체에서 관리한다고 100% 믿을 수도 없고요. 위탁 주거나 뭐 다른 업체가 만든다는 거는 더더구나 문제고 그래서 이 지정 폐기물은 앞으로 패러다임이 국가가 책임져고 국가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지금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미 정부 측하고도 일정 부분 공감대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건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또 하나 우리 지금 승인 신청서에 그 변경된 게 오폐수 처리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그 동양 하수 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그 계획이 폐수 종말 처리장을 한 144억 정도 해갖고 지금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요. 폐수 종말 처리장은 산업단지에 지을 경우 국가가 한 70%를 설치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운영비는 지원이 없고요. 그러면 이 폐수 종말 처리장을 만들게 되면 당초에 우리가 지금 제2산업단지를 봐도 그 준공되고 5년이 됐는데도 현재 가동률이 공장 가동률이 한 67%입니다. 반 정도 이상이에요. 5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만약에 폐수 종말 처리장을 만들면 이렇게 이 산단처럼 예측을 하면 5년 동안 반 이하의 그 운영비를 입주 기업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체들은 운영비 부담도 가중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운영했을 때 여러 가지 운영비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제천시에서 예산을 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폐수종말 처리장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원래 그 계획이
공양 하수 처리장을 증설해서 그쪽으로 연계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우선 그 공양 하수처리장으로 연계를 하면 이제 추정이죠. 추정 소요 사업비가 180억 들고 지금 이제 산단 내에 단독 처리하는 시설을 하면 143억 정도 들어요. 뭐 40억 가까운 차이가 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 국고를 좀 확보해서 이 처리 시설을 좀 해야 될 텐데 정부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 공양하수 처리장으로 만약에 연계를 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 그 펌프장 차지권로 나 이런 설치비들을 별도로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 국고 지원이 좀 곤란하다 이런 이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이 폐수 정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면 단지 내에 산단 내에 처리를 하는 것은 국고 지원이 가능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단독 처리 시설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설치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지만 향후 운영될 때는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폐수 종말 처리장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입주 기업체들이 이 운영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산단을 예를 들어서 봐도 가동률도 지금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최근 인근 지자체도 폐수 종말 처리장이 가동률이 저조해서 운영비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이 되니까 다른 지자체도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어디는 지금 가동조차 못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게 이 폐수 종말 처리장에서 오폐수를 처리하려면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그 여러 가지 폐기 오폐수가 와야 되는데 그게 발생되는 업체가 적으면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조금 더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듣고 지금 7월 달에 승인 신청 받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획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나중에 향후 운영비까지 다 따져보고 해서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럼 지금 그 의원님 의견은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야고요. 지금 말씀 중에서는 어쨌든 산단 내 단독 처리하는 것보다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공양 하수 처리장 증설해서 하는 거를 더 한번 그것도 검토를 그렇죠. 해봐야 왜냐하면 되겠어요. 추가로 우리 입주 기업들의 경쟁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아니, 어느 쪽 의견이세요? 아니 어느 쪽 의견을 제 의견을 물어보지 말고요. 네, 우리 전문가 또 환경 우리 담당 부서 그리고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산단 관련돼서 제가 지금 봤을 때 우리 산업단지 조성이 2010년도부터 계획돼서 7년 정도의 행정 절차를 밟아와서 지금 최종 승인 결정만 남았는데요. 2010년도 당시에 산업단지의 타당성과 지금 현재 7년이 지난 산업단지의 타당성은 조금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 좀 변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다른 지자체도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분양이 되고 있는 데도 있고 분양이 안 되는 데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준공 시기도 원래는 2018년도였다가 지금 2019년 12월입니다. 2019년 12월이면 2020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2010년도에 계획된 게 준공되는 게 10년 지난 시점이란 얘기인 거죠. 그러면 과연 제3산업단지의 유치 업종이나 3산업단지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고 지금은 또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첫 번째로 2천억 가까이 되는 사업비, 두 번째로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로 폐수종말 처리장 같은 우리 제천시에 없는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의 문제점, 이런 리스크가 큰 요인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신청을 저희가 7월 달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총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뭐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거의 한 10년간 10년 된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중국은요? 예. 그 10년 전에와 그 중간과 현재와 다른 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그 내부적인 그런 요인도 뭐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이거 당초 2010년도에 계획 용역할 단계에서는 균형 발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 중반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수도권 규제를 급격히 완화하기 시작해서 지방의 그 공장 유치나 기업 유치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는 과정이었고요. 지금 이제 새롭게 저희들이 계획 단계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에는 국민적 정서가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으로 국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의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전환되어가는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나 아니면 우리 중부권에 있어서의 기업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더 나은 여건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시대적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게 이제 통사적으로 보면 오래 걸렸지만 중간에 기업이나 산업단지를 건립하기 어려운 시대적 환경이 있었고, 그때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가속도를 붙이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시대적 변화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제천도 물론 여러 가지 물류 이동이나 교통 환경이 좋아지는 점도 물론 거기 포함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새로 또 증설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제천 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저희 충북에서만 해도 그 2019년도에 음성에 우리보다 큰 산업단지가 이제 그 준공될 예정이고요. 전국적으로 이 산업단지가 과다 지정이 돼서 연간 수요 대비 약 20년 물량 한 183제곱킬로미터가 지금 개발이 되어 갖고 분양 중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러 가지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좀 억제 추진, 이런 방향을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자료에서도 검토를 했고 한데, 제천시에서 여기에 3산업단지에 지금 유치해야 될 업종이나 여러 가지 그 방향성을 저는 우리 시민분들과 전문가하고 다시 의논해서 중간 점검을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 토지 보상비만 해도 370억 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지금 기반 조성했을 때 그 이후에 만약에 미분양 상태가 왔을 때 그 미분양이 장기화 됐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좀 자료에 의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여하튼 제천의 기업 유치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소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제천시의 또 다른 재앙이 될 폐기물 매립장 설치는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로 제천시에서 새롭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대해서도 한 3-4가지 죄송합니다. 1분만 제가 잠깐 한 30초만. 네. 3산업단지에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걱정하지 않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바이오, 저희 충북이 이제 바이오 벨트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방 천연물 바이오 벨트를 이제 제천에다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에서 제3산업단지 한 3만 평 정도의 천연물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국비로 하는 것으로 공약이 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이행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마중물 효과도 있고, 그 산업단지를 이제 바이오 단지로 간다라는 그런 하나의 특화된 것을 좀 이해하셔서 음성이나 뭐 다른 지역의 경쟁력과 차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청회를 한번 해주세요. 이런 게 정말 우리 시민 공청회가 필요한 거고 토론회도 필요한 겁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요. 네. 충분히 그런 좋은 뜻으로 네, 그리고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은 저희가 지금 백서를 발간하려고 지금 자료나 이런 걸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이 조성된 게 제1 바이오밸리, 제1 산업단지죠.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법적 요건과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그 폐기물 매립장에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칠지 예측을 못한 상황에서 우리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이 만들어졌고요. 이 산업단지 조성은 우리 도지사 승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산업단지에 있는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이 제천시에서는 처음부터 용량을 한 6만 3천 세제곱미터로 예측을 하고 주장을 하였는데 우리 도하고 충북개발공사에서 이거를 9만 3천으로 요구했다가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37만 그 세제곱미터까지 요구를 했는데 제천시에서 한 1년 정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 용량이 커지면 안 된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여러 가지 그 대응 논리를 만들어 갖고 최종적으로 한 17만 3천 세제곱미터의 용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제가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관련돼서 조사를 해보니 이거는 도지사 승인이었고 도의 책임이 있다. 왜 처음부터 용량을 그렇게 과다하게 제천시에서 요구한 대로 한 6만 3천 세제곱미터로 해줬으면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도하고 충북개발공사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백서에도 넣어야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책임을 좀 정확하게 해주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초의 용량이나 모든 허가는 1차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그 승인 사항이었습니다. 시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알고 있지만 과거의 일을 자꾸 지금 와서 이제 뒤집어내기 곤란해서 조금 이제 공식적인 데서 자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고요. 앞으로도 여기에 사업비가 한 70억 정도로 예측을 하지만 이게 과연 공사를 시작했을 때 70억일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든다고 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거를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게 아니고 지금 3산업단지도 도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에 따라 대해서는 과거 일이든 일이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도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의원님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앞으로 들어갈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에 도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이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지금 자꾸 도에다가 문제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되지만 사실은 책임이 있다면 제천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물론 허가 절차상에 환경청도 있고 또 도도 있고 중앙정부도 있겠죠. 그러니 지방자치시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가 시장의 책임인 거예요. 근데 자꾸 의원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상부구조를 얘기해서 물론 시의 입장에서 편해져서 고맙긴 한데 최종 승인권자가 그렇긴 하지만 승인권자가 책임을 지지만 사실은 그 원초적 책임은 시가 책임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만약에 그랬다면 이것이 시의 책임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그렇게 불법적이고 그 당시에 그런 정말 비리가 있었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게 뒤통수 맞은 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왕암 폐기물 매립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이지만 과거를 단죄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제가 파고 들어간 게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그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해결해줘야 될 일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입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입장은 같은 거예요. 다만 그 책임을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작은 도시긴 하지만 제천시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끌어가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자는 게 지금 자치분권의 취지니까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제천시하고 원주지방환경청도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충청북도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시민분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신 거죠. 그래서 저는 제3산업단지 조성도 우리 최종 승인권자는 도지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물론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라고 충청북도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래서 결정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도책임을 얘기를 한 거고요. 취지 공감하고 예산을 아까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이제 왕암 폐기물 매립장을 해결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또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국비와 지방비를 8대2로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걸 위해서 싸워온 겁니다. 네네. 사실은 100%를 다 국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8대 1로 했고 나머지 이제 2를 5대 5로 더하고 저희 시청시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네, 이렇게 네, 협의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그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친출수 연계 처리를 환경사업소로 지금 할 예정인데요. 그 왕안동 폐기물 매립장이 그 당시에 저희가 그 1만 톤 정도가 침출수가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환경사업소에 연계 처리한 게 7만 2천 톤이었습니다. 7배가 넘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톤당 위탁 처리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면 업체가 원래 부담해야 될 금액이 70억이 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 환경사업소에 연계 처리하면서 업체는 약 4천만 원 정도만 우리 환경사업소에 부담을 했습니다. 그 지금 우리 제천시나 뭐 여러 가지 환경공단에서 예측하는 게 침출수가 약 12만 톤 정도다. 예측하고 있는. 네, 예측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분들은 그보다 더 많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12만 톤 정도를 예측 확실하십니까? 뭐 열어보지 않아서 알 수 없죠. 네.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우리들이 공감하고 이회에서 도와줘서 해결을 했다고 하는 건데 저거를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해오지 못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이거를 막상 처리를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계속 유입된다거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정도의 용량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그 예산 소요액은 지하구조로 드러나겠죠. 그건 우리 제천 시비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는 걸 저희가 정부하고 아주 단호하게 이제 대처했던 점이고 그건 뭐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와서는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침출수의 그 총량은 막상 그것을 이제 침출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토목공사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전체적인 용적을 계산해 보았을 때 한 12만 톤 정도 들어갔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자체적으로 거기서 이제 구체화되는 것을 약간 놔두고 나면 한 7만 톤 정도는 처리를 하면 되겠다. 물론 이제 여기에 또 변수는 아까 말씀처럼 유입되는 그런 만약에 지하수가 있거나 다른 요인이 있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정부의 책임으로 그렇게 예산을 지금 합의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이 왕안동 폐기물 그 매립장을 열어보지 않고서는 예측 불가한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침출수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 지금 가정에 12만 톤으로 했을 때 7만 톤 정도를 연계 처리해서 우리 환경사업소로 하면 한 약 3년 반 정도 걸린다. 하루에 한 60톤 정도뿐이 못하니까 법상. 그래서 한 3년 반을 예측을 하면 2020년 중반 정도에는 침출수 연계 처리가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열어보고 침출수를 빼봐야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게 12만 톤에서 7만 톤 정도만 뺐을 경우 이쪽이 구체화되냐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중에 사면을 지금 연직 차수벽을 설치를 해서 일단 차수벽을 설치한 이후에 침출수를 빼겠다 이런 공법이거든요. 대충 이제 제가 우리 담당 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환경공단에서 이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 차수벽을 사면으로 다 쌌을 경우 그러면 바닥은 어떻게 되냐? 많은 시민분들이 그 부분도 궁금해합니다. 바닥은 어떻게? 압력에 의해서 바닥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가장 예측 불허가 솔직히 바닥이거든요. 높이도 문제지만요. 바닥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바닥은 이제 안반에다가 설치했기 때문에 그 맨 밑에 바닥이 그 바닥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건 뭐 안반이라게 물론 뭐 최악의 경우는 안반도 균열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균열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차수벽을 해서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일단 막자는 것이 우선 지금 하는 방법이고요. 그것도 이제 차수벽의 깊이를 각각 그 안반 있는 데까지 밑으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그 안반에서 직접 뭐 이렇게 혹시 침출수가 새어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단 뭐 환경공단에서 아까 전문가들이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좀 설계 중에 있고 대략 한 40% 정도 설계 공정이 진행 중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 설계 끝나고 나면 저희가 더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이 그러면 완전히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은
국가 책임으로 하기로 지금 협약을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동안 한 2, 3년 동안 정부와 또 관계부처와 깊이 토론과 논란했고 또 최종적으로 또 의회에서도 결의안도 이렇게 채택해 주시고 그래서 많이 응원이 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답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이 이렇게 바닥 또 침출수 문제 예측 불가한 것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정화 사업에서 100% 이거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해결되냐? 해결 안 됩니다. 그죠? 안 되면 저희가 소유권 이전 해오지 아니하고 국가의 네. 그 귀속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제가 환경공단이나 여러 전문가분한테 물어보니까 바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공법은 없다. 그래서 그 옆에 관정을 해서 양 주위에 있는 모든 지하수를 말릴 정도로 다 관정을 파서 퍼내겠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 외에는 바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의 해결이 아니고 이제 첫걸음을 밟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향후 5년 정도는 설계와 여러 가지 또 공법 이런 거는 충분히 의논하면서 저희가 그 환경공단이 전문 기관이지만 거기다 100% 맡겨둘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 감시관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 분들로 구성돼서 지금부터 설계부터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로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계부터. 그렇죠. 설계안이 나오면 이제 기본 보고를 할 그러니까 테니까요. 이제 중간 보고회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고 예. 예, 그래서 모니터를 할 수 있고 감시를 할 수 있는 우리 제천 시민들로 구성된 우리 감시단이 있어서 이 향후 모니터링까지 해갖고 쭉 가야 되는 굉장히 지금 예측 불가하고 공사비도 얼마 들을지도 모르고 막상 열어봤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동의를 얻고 해결해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를 투명하게 오픈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예, 재작년에 그 이제 3억 가지고 용역할 때부터 포항 시민 그리고 교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지켜보고 감정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말씀하고 저 똑같이 공감하는 것이 시민들이 혹 기술적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로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긴장감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링을 통한 그런 공동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뿐이라서 제가 조금 더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몇 가지 질의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은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과 전문가 여러분 모든 의회 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정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모든 제천시의 행정이 의원이 통해서 알려지기 전에 제천시에서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우리 담당 부서 말고도 여러 가지 관계 부서들과 협업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도출할 때까지는 행정 절차를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괜히 오해받고 우리가 제천시의 투명성이나 이런 신뢰도 면에서 추락하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민선 6기에 들어서 우리 제천시에서 정말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상황은 알리지 않고 굳이 공청회 먼저 해야 되지 않을 사업은 공청회부터 하고 이런 행정 절차 모순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대형 사업이고 제천시의 여러 가지 경제 면에서도 굉장히 큰 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총괄로 해서 다시 한번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제3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공법이 예측 불가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씩 정말 그 100% 확신이 될 때까지 저희가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